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 명탐정 홈즈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셜록 홈즈는 너무나도 유명한 추리소설이죠. 작가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 시리즈 장편 4편, 단편 56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는 이 중 장편 바스커빌가의 개편과 단편 명마 은성호의 비밀 두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편인 명마 은성호의 비밀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마 은성호의 비밀은 원제는 실버 브레이즈라고 합니다. 은성호라는 표현은 아마도 일본식 표현을 번역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나 자동차, 경주마 등 타는 것에는 호라는 명칭을 일상적으로 붙인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명마 은성호의 비밀편을 만나러 가 보실까요? 명마 은성호의 비밀. 와트슨,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내 친구 홈즈가 말했다. 가다니 어딜? 다트무어지, 킹스 파이랜드 말이야. 나는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온 영국에서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어 있는 이 터무니없는 사건에 명탐정인 홈즈가 나서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바로 어제 하루 종일 홈즈가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언제나 즐기는 파이프 담배를 몇 번이나 다시 담아서 피우곤 하면서 줄곧 방 안을 서성거리던 일이 생각났다. 내가 말을 걸어도 도무지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홈즈가 머릿속으로 열심히 추리하고 있는 것은 웨섹스컵 쟁탈전에 나갈 명마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그 말에 조련사까지 살인된 저 이상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 만큼 지금 그가 불쑥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겠다는 말을 해도 나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그러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으므로 매우 기뻤다. 자네에게 지장이 없다면 나도 꼭 같이 가고 싶네만. 자네가 같이 가준다면 나로서도 무척 고맙겠네. 더욱이 이 사건은 아주 색다른 사건같이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자네에게도 사건 현장에 가는 것은 결코 헛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지금 파딩튼 역으로 가면 꼭 알맞은 기차가 있네. 더 자세한 것은 기차 안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얼른 식사를 끝내도록 하세. 아, 참 그렇군. 떠날 때 쌍안경을 잊지 않도록 부탁하네. 이렇게 하여 30분쯤 뒤 우리 두 사람은 웨섹스행 열차의 1등 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홈즈는 여행용 모자를 쓰고 긴장된 표정으로 열차가 떠나기 전에 여기서 산 한아름이나 되는 신문을 차례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홈즈가 맨 마지막 신문을 다 읽었을 때는 레딩역에서 훨씬 먼 곳을 열차는 달리고 있었다. 그는 다 읽은 신문을 주섬주섬 챙겨 자석 밑에 밀어놓고 담배 케이스를 꺼내어 나에게도 한 대 권했다. 그리고 시계를 꺼내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정대로 달리는 것 같군. 지금 꼭 시속 85km일세. 시속 표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물론 나도 그런 건 못 봤지. 하지만 이 선로의 전주는 50m 간격으로 서 있으니까 계산이야 간단하지.
그런데 존 스토레카 살인사건과 명마 은성호의 행방불명 사건은 자네도 알고 있을 테지? 텔레그래프 통신하고 크로니를 신문의 기사만은 자세히 읽었네. 이 사건 역시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조그마한 사실 쪽을 더 잘 조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네. 아무튼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사건이고 범죄도 교묘한 데다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그것도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이나 억측이 생겨 좀 힘들지. 요컨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뼈대를 소문이나 낭설 가운데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사건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따위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난 화요일 밤에 말 임자인 로스 대령과 이 사건을 담당한 그레고리 경사로부터 현장에 와서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전보를 받았네. 이 말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화요일 밤이라고? 오늘은 목요일이 아닌가? 그럼 어째서 어제 가지 않았나? 그건 내 실수일세. 자넨 내게 남이 모르는 그런 실수가 종종 있다는 것 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그렇게 오래 행방불명일 리가 없네. 첫째, 다트무어 북부와 같은 별로 인구도 많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의 원인일세. 그러니까 어제는 말을 훔친 놈을 알았다. 스토레카를 죽인 범인도 그놈과 같은 놈이다. 라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하루가 지나버린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피츠로이 심슨이라든가 하는 청년이 잡혔을 뿐이고 그 밖에는 사건의 해결 방향으로 조금도 진행되지 않았네. 그래서 드디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어제도 결코 온종일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그렇다면 사건 해결에 무슨 실마리라도 잡았단 말인가? 적어도 사건의 주요한 사실만은 알았네. 그걸 설명하지. 다른 사람에게 사건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을 간추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게다가 자네가 이 사건에 대해 특히 잘 알아야 내가 자네의 협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세. 홈즈는 알기 쉽게 중요한 점은 손바닥을 톡톡 두드리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은성호는 아이소노미족 말인데 그 유명한 혈통을 빛낼 만큼 훌륭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은 5살짜리로서 경주에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상을 휩쓸어 오기 때문에 말 임자인 로스 대령은 늘 만족해 있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은성호라면 웨섹스컵 쟁탈전에서 제일 인기가 좋아서 4개 거는 돈도 다른 말에 비해 3대 1의 비율로 훨씬 많았다. 더욱이 은성호는 경주에 나올 때마다 아직 한 번도 팬들을 실망시킨 일이 없었으므로 조금쯤 비싸더라도 은성호에 막대한 돈이 걸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화요일 경주에 은성호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로스 대령의 명마가 있는 킹스 파이랜드에서는 평소 은성호의 안전에 대해 여간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명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온갖 주의를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조련사인 존 스토레카는 전에 기수였던 사나이인데 예전엔 대령의 기수로 있다가 몸에 너무 살이 쪄서 기수를 그만두고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다. 기수로 5년, 조련사로 7년, 모두 12년 동안이나 대령을 섬겼는데 그동안 내내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다. 마곡간은 별로 크지 않았으므로 말은 4마리밖에는 두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스토레카 외에는 젊은 사람이 3사람뿐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매일 밤 마곡간에 불침번을 서고 나머지 2사람은 마곡간 2층에서 잠을 잤다.
소문으로는 세 젊은이는 모두 성질이 좋은 사나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스토레카는 아내가 있었으므로 마국간에서 2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어린애는 아직 없지만 하녀가 하나 있어서 그만하면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부근은 퍽 쓸쓸한 곳으로 800m쯤 북쪽에는 타비스토크시의 어떤 청부업자가 환자나 다트무어의 깨끗한 공기에 적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제법 멋진 별장 같은 집이 몇 채 있을 뿐이었다. 킹스 파일랜드는 바로 이 타비스토크시에서 동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었다. 이 킹스 파일랜드에서도 다시 3km가량 더 들어가면 캐플톤인데 이 쓸쓸하고 외로운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이 부근에서 가장 큰 말 조련장이 있었다. 이따금 두서너 명의 집시가 잠시 머물다가 지나칠 뿐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주인은 백워터경이며 브라운이라는 사나이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상이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 밤까지의 대강의 줄거리이다. 그럼 사건이 난 월요일 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들어보자.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에게 운동을 시키고 먹이를 먹인 다음 9시쯤에 마국간에 문단속을 했다. 그리고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부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나머지 한 사람 네드 헌터만이 마국간에 남아 있었다. 9시가 조금 지나 하녀인 에디스 박스터가 양고기 카레 요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에는 마실 것은 아무것도 곁들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일하는 동안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규칙이 있고 그 대신 마국간에는 물이라면 얼마든지 나오는 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은 매우 어두운 밤이었다. 더욱이 마국간으로 가는 길은 쓸쓸한 들판이어서 하녀는 불을 켜들고 집을 나섰다. 에디스 박스터가 앞으로 30m쯤 가면 마국간에 닿을 만한 곳에까지 왔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나이가 있었다. 사나이는 조용한 걸음으로 하녀가 들고 있는 불빛 앞에까지 다가왔다. 사나이는 잿빛 모직옷을 입고 사장 모자를 쓴 신사 차림이었는데 다리에는 각바늘을 치고 손에는 손잡이 부분이 혹처럼 되어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에디스가 특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얼굴빛이 창백하다는 점과 어쩐지 차분하지 못한 태도였다. 나이는 30을 조금 넘었을 정도였다. 사나이는 길을 잃은 모양으로 여기가 도대체 어디이죠? 이 허허벌판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각오했는데 아가씨가 들고 있는 불빛이 보여 마음이 놓였어요. 여기는 킹스 파일랜드 마국간 바로 옆이어요. 아, 그래요? 이거 참 다행한 일이군요. 그렇군. 매일 밤 한 사람씩 마국간에서 잔다지요? 그래서 지금 아가씨가 저녁 식사를 가져가는 참이군요. 그런데 어때요? 새 옷을 한 아름이나 만들 수 있는 좋은 돈벌이가 있는데 설마 싫다고 고집은 부리지 않겠죠? 사나이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조그맣게 접은 하얀 종이를 꺼냈다. 이걸 마국간을 지키고 있는 사나이에게 전해주면 아가씨는 그야말로 기막히게 훌륭한 나들이 옷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에디스는 이 사나이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그만 무서워져서 그의 옆을 빠져나가 마국간 쪽으로 뛰어갔다. 언제나 식사를 건네주는 창문가에는 헌터가 벌써 창문을 열어놓고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래서 헌터에게 저녁 식사를 내주고 방금 만났던 사나이 얘기를 막 꺼내려니까 언제 왔는지 바로 그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다. 사나이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안녕하시오.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하고 이번에는 헌터에게 말을 걸었다.
에디슨은 그때 사나이가 왼손에 작은 종이 꾸러미 다발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헌터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에게 돈벌이를 좀 시켜주고 싶소. 이 마국간에는 웨섹스컵 쟁탈전에 나갈 말이 2마리 있죠. 은성호하고 레이야드. 어때요? 확실한 예상이 어떤지 가르쳐주지 않겠소? 절대로 나쁘게 하지는 않겠소. 무게는 페이야드가 가벼워서 은성호에게 1000m에 100m가량은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말 주인들이 모두 페이야드의 겉모양인데 그게 정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헌터는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넌 그러고 보니 말을 엿보러 온 염탐꾼이로구나. 어디 킹스파이랜드에서의 염탐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겠다. 헌터는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경비용 개를 풀어놓으려고 달려나갔다. 에디슨은 이 광경을 보고 집 쪽으로 다시 뛰어왔는데 뛰면서 문득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1분쯤 뒤에 헌터가 개를 끌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는 벌써 사나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서 마곡간 주위를 몇 번이나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아무데도 사나이는 없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나는 홈즈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불쑥 물었다. 잠깐, 헌터가 개를 끌고 뛰쳐나갔을 때 마곡간 문을 제대로 단속했다던가? 과연 자네로군. 그야말로 급소를 찌른 훌륭한 질문이야. 나도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어제 다하트무어의 전보로 문의해 보았네. 그래서 알아낸 것은 헌터는 나올 때 마곡간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는 것, 창문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는 못 된다는 2가지 점이었네. 홈즈가 말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는 다시 이어진다. 헌터는 동료들의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자 즉시 책임자인 스트레카 조련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스트레카는 매우 흥분하여 어쩐지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홈즈로서도 짐작이 가지 않는데 그날 밤 새벽 1시에 그의 아내가 문득 눈을 떠보니 그가 옷을 갈아입더라는 것이다. 깜짝 놀란 아내가 이유를 물으니까 말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아 마곡간에 갔다 오겠소. 이렇게 대답했다. 그날 밤은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집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는 큼직한 비옷을 입고 그냥 나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부인이 깨어난 것은 7시였는데 스토레카는 아직도 돌아와 있지 않았다. 걱정이 된 부인이 하녀와 함께 마곡간으로 가보았더니 마곡간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는 헌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은성호도 스토레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2층 마른 풀더미 위에 잠들어 있는 2 젊은이를 깨워보았지만 평소부터 잠기가 어두워서 밤중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헌터는 강한 수면제라도 먹은 듯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아 부인은 2 젊은이와 하녀를 데리고 주인과 은성호를 찾으러 뛰쳐나갔다. 모두들 처음에는 스토레카가 은성호를 산책시키려고 끌어냈으려니 쯤을 생각하고 그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언덕에 뛰어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데도 명마 은성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언짢은 예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조금 뒤 마국간에서 400m가량 떨어진 양치류 덤불 속에 스토레카의 비옷이 걸려있고 그 앞이 우묵하게 파인 웅덩이에 스토레카가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뭔가 무거운 것으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이 두개골이 산산이 부서졌고 허벅다리에도 예리한 칼로 베어진 상처가 있었다. 물론 상당히 다툰 모양으로 오른손에는 손잡이까지 피가 묻은 작은 칼을 움켜쥐고 왼손에는 빨강과 검정색 비단 넥타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넥타이는 그 전날 밤 마구간에 왔던 낯선 사나이가 메었던 것이라고 하녀는 증언했다. 수면제의 효력이 없어져서 정신을 차린 헌터도 같은 증언을 했다. 헌터는 자기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골아 떨어진 것도 그 사나이가 창문으로 저녁 식사 요리에 수면제를 넣었기 때문이라며 몹시 분개했다. 은성호는 스토레카가 상대와 격투를 벌이는 동안 그 부근에 있었던 모양으로 웅덩이에는 말발굽 자리가 많이 나 있었다. 그대로 곧 이 사건의 범인의 목에는 많은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집시들까지도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헌터가 먹다 남긴 식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아편 가루가 상당히 섞여 있음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날 밤 같은 것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대강 줄거리일세.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홈즈가 말한 경찰 수사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그레고리 경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이 방면에서 뛰어난 인물로서 조금만 더 상상력이 있었으면 상당히 출세도 할 수 있는 사나이였다. 그는 곧 현장으로 출장하여 의심을 사고 있는 예의 사나이를 찾아내어 붙잡을 수 있었다. 사나이는 피츠로이 심프슨이라는 사람으로 그 부근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찾는 데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다. 집안도 좋고 어엿한 교육도 받았지만 경마에 빠져서 재산을 몽땅 털어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런던의 스포츠 클럽에서 신사들을 상대로 도박을 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사나이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조사해 보니 은성호에 대항하는 말에 무려 5,000파운드나 걸고 있었다. 심프스는 붙잡히자 자진해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실은 킹스 파이랜드의 은성호와 페이야드 호나 캠플트 마구간의 사일러스 브라운이 관리하고 있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말 데즈보로에 대해 무슨 예상될 재료를 얻고 싶어서 일부러 다하트무어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도 인정했는데 그것은 별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확실한 정보를 잡을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레고리 경사가 죽은 스토레카가 쥐고 있던 넥타이를 보여주자 그의 안색은 확 변했지만 어떤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사는 그의 옷이 젖어 있는 것은 전날 밤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밖에 있었던 증거로 보았다. 그리고 스토레카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종려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손잡이에 연이 들어 묵직해서 힘껏 휘두르면 스토레카가 받은 것 같은 상처를 입히는 데는 충분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토레카의 칼에 그토록 피가 묻어 있는데 심프슨의 몸에는 상처라고는 하나도 없더라는군. 물론 경찰 측에서는 공범자가 있어 그자가 다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네가 깨달은 점이라도 있으면 고맙겠는데. 나로서는 이제껏 홈즈가 설명해 준 덕분에 사건의 내용을 대강 알게 되었으며 그의 독특하고 명쾌한 말솜씨는 나를 흡족하게 했으나 그 이야기 속에서 어느 것이 중대하고 또 서로 얽힌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알 수 없었다. 스토레커가 받은 허벅다리의 상처란 혹시 머리를 얻어맞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가 자기의 칼에 찔린 게 아닐까? 나로서는 매우 희한하게 새로운 해석을 해보았다. 그렇지.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심프슨으로서는 유리한 재료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지. 그건 그렇고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경찰의 의견 같은 거야 어차피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를 게 뻔하지. 그들은 이런 의견일 테지. 심프슨은 마구간 자기를 잠자는 약으로 자게 해놓고
무슨 방법이었건 간신히 문을 열고 은성호를 끌어냈다. 고삐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심프슨이 썼기 때문이다. 마구간 문을 열어 놓은 채 들판 쪽으로 은성호를 끌어냈으나 가다가 조련사인 스토레카와 딱 마주쳤든가 또는 그가 뒤쫓아왔다. 그리고 격투가 벌어져 심프슨은 굵은 지팡이로 스토레카의 머리를 때려 부수었다. 그래서 작은 칼을 들고 맞선 스토레카로부터는 가벼운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말은 말도둑인 심프슨이 교묘하게 비밀 장소에 숨겼는지 혹은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대로 뛰어 달아나 버린 채 지금도 들판 어딘가를 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이야기일 거야. 하지만 이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야. 그렇다고 다른 의견은 더욱 신용할 수가 없어. 아무튼 현장에 도착하면 곧 조사해 보기로 하세나. 타비스코라는 작은 거리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다. 이곳은 다하트 무어라는 넓은 지역 한복판에 있는 작은 거리이다. 두 신사가 역까지 마중나와 주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살결이 흰 사람으로 머리카락은 마치 사자를 연상케 했다. 게다가 그는 턱수염까지 있었으며 파랗게 빛나는 눈은 맑았으나 어쩐지 사람을 찌르는 듯했다. 다른 한 사람은 몸집은 작았으나 매우 민첩했으며 프로코트에 각반을 친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이 사람은 짧게 다듬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 키가 큰 편인 요즘은 영국의 경찰관 가운데서도 유명한 그레고리 경사이고 몸집이 작은 편은 스포츠맨으로 유명한 로스 대령이었다. 홈즈 씨,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령이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하며 옆에 있는 그레고리 경사를 소개했다. 여기 계시는 경사님께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애를 써주십니다만 살해된 스토레카의 원수를 갖고 동시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말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려고 이렇게 오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무슨 새로운 사실이라도 알아내셨습니까? 이 말에 경사가 대답했다. 유감스럽게도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역 앞에 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현장을 보고 싶으실 테니까 자세한 것은 마차 안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자, 가시지요. 우리는 푹신한 사륜 마차를 타고 오래된 대본서 거리를 달려갔다. 경사는 이번 사건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양 자기의 의견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듣고 있는 홈즈는 이따금 질문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었다. 대령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팔짱을 낀 채 몸을 젖히고 자리에 기대앉아 잠자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레고리 경사의 의견은 기차 안에서 들은 홈즈의 이야기와 거의 같았다. 그러니까 시프슨은 조건이 매우 불리합니다. 저는 그가 범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현장 증거일 뿐 직접적인 결정적 증거는 없으니까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당장 그에 대한 혐의가 뒤집히고 만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토레카의 칼에 대한 생각은 그것은 그 자신이 쓰러질 때 자기가 낸 상처의 핏자국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와트슨, 너 기차 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프슨에겐 불리한 재료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심프슨은 칼도 갖지 않았고 몸에 상처도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주 불리하고도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은성호가 없어지면 그는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요. 또 그는 헌터에게 수면제를 먹인 혐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오기 시작한 다음 집 밖에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살인 흉기는 굵은 지팡이,
그리고 피해자가 그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 이만큼 증거가 갖추어지면 배심원들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라면 그 정도는 간단히 뒤집고 말 겁니다. 이를테면 심프슨이 은성호를 마구간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을 다치게 하여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뿐이라면 마구간 안에서도 가능했을 겁니다. 잡혔을 때 마구간 열쇠를 가졌던가요? 아평가를 어디서 구했던가요? 이 고장의 사정에 어두운 심프슨이 말과 같이 커다란 것을, 더욱이 그와 같이 유명한 말을 어디에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캐물으면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심프슨 한여에게 부탁하여 헌터에게 전하게 하려던 쪽지를 뭐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10파운드짜리 지폐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즈 씨, 당신께서 말씀하신 반론도 별로 유력하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심프슨은 여름에 2번이나 타피스토크에 머물렀던 일이 있어요. 절대로 이곳 사정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아편은 아마도 런던에서 가져왔을 테지요. 열쇠는 목적을 잃은 이상 어디에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은 어느 눈에도 뜨이지 않을 들판이 탄강이나 폐강된 갱 속에 죽여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넥타이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물건이면 틀림없지만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끌어냈다는 것은 설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어떤 일이죠? 사건이 있던 월요일 밤 현장에서 겨우 2km도 채 안 되는 지점에 집시들이 캠핑을 했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월요일에 텐트를 쳤다가 화요일에 떠났습니다. 심프슨과 집신들과의 사이에 어떤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다면 그는 집시가 있는 곳까지 말을 끌고 가던 도중 스토레카가 뒤쳐져왔으니까 말은 현재 집시들이 데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되지 않나요? 글쎄요. 있을 직한 일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 집시들의 행방을 찾아 들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피스토크를 중심으로 16km 사방의 마곡간은 물론 오두막까지도 이잡듯이 조사했습니다. 킹스파일랜드 가까이에 마곡간이 또 하나 있다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데즈보로라는 은송호 다음 가는 인기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은송호가 없어지면 큰 득이 되죠. 그곳 조련사 사일러스 브라운은 데즈보로에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죽은 스토레카와도 매우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곡간도 조사했습니다만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 직한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플턴 마곡간의 이해와 심프슨과는 무엇가 관계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끊겼다. 홈즈는 뒤로 기댄 채였다. 마차는 이윽고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별장 앞에서 멈췄다. 조금 떨어진 곳에 조련장이 있고 그 저쪽에는 기다란 마곡간 건물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 마차에서 뛰어내렸는데 홈즈만은 왠지 멀리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좌석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내가 팔을 흔들자 겨우 알아차린 듯 화다닥 뛰어내렸다. 그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대령에게 이거 실례했습니다. 기분 좋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하고 변명처럼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빛나는 눈과 약간 흥분하고 있는 태도에서 이미 무슨 실마리를 잡은 듯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일인지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레고리 경사가 홈즈에게 물었다. 곧장 살인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뒤로 미루고 여기서 두서너 가지 상세한 점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스토레카의 시체는 일단 여기에 옮겨졌겠죠? 예, 아직 2층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검시가 내일이니까요. 로스 씨, 스토레카는 오랫동안 댁에서 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일을 잘해 주었습니다. 경사님, 스토레카의 시체 주머니 속을 조사해 보셨겠죠? 보시려면 모두 거실에 간수해 두었으니까 보십시오. 그럼 그걸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거실로 가서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그레고리 경사는 네모난 양철통을 들어다가 열쇠를 열고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쭉 늘어놓았다. 성냥 1개, 5cm 가량의 초 한 자루, A, D, P 표시가 있는 파이프에 잎담배를 15g 가량 담은 물개 가죽 담배 케이스, 금줄이 달린 은시계, 금화 5소브린, 알루미늄 연필꽂이 메모 종이가 몇 장, 그리고 런던 와이스 회사자라고 새겨진 가늘고 예리한, 그러면서도 칼날이 튼튼하며 상하 손잡이가 달린 칼 한 자루. 홈즈는 대강 훑어보더니 칼을 집어들고 유심히 보았다. 이건 매우 신기한 칼이군. 피가 묻었군요. 스토레카가 쥐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군요. 와트슨, 이 칼은 아무래도 자네 영역인 것 같군. 그렇군. 이 칼은 매우 섬세한 수술을 하기 위해 예리하게 만들어진 걸세. 거친 일을 하러 나간 사나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주머니에 감출 수 없는 이런 걸. 칼날을 보호하는 둥그런 코르크가 시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로는 이 칼이 전부터 화장대 위에 있던 것을 나갈 때 그가 집어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몸을 지키는 데나 상대를 공격하는 데도 좀 빈약하긴 해도 짚기 쉬운 곳에 있었으니까 가지고 왔겠지요. 경사가 이렇게 설명했다. 딸은 그렇겠군요. 그럼 이 메모는? 그 가운데 석장은 건초상의 계산서인데 이미 돈을 받은 영수증입니다. 하나는 로스 대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적은 편지지입니다. 남은 한 장은 런던의 마담 루슬리에라는 모자점에서 윌리엄 더비쇼에게 보낸 합계 37파운드 15실링짜리 청구서입니다. 부인의 말로는 더비쇼란 남편이 친구인데 여기에도 가끔 그에게 오는 편지가 배달되곤 했답니다. 그래요? 더비쇼 부인의 모자라면 부인은 상당한 멋쟁이군요. 옷 한 벌에 22기니씩이나 드린다는 것은 좀 사치스럽군요. 그야 좋겠지요. 그럼 현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실에서 나와가자 매우 지친 표정이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사에게 저거 잡혔나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인, 런던에서 일부러 여기 계신 홈즈 씨가 와주셨으니 머지않아 잘 될 겁니다. 그러자 홈즈가 말을 걸었다. 스토레카 부인, 언젠가 플리모드 원유회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뭔가 잘못 아셨겠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때 부인께선 비둘기빛 비단 드레스에 타조의 깃털 장식을 달고 계셨는데요. 어머, 전 그런 드레스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실례했습니다. 홈즈는 그런 다음 경사의 뒤를 따라 들판을 잠시 걸어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예의 낮은 땅으로 다가갔다. 그 낮은 곳 가장자리에는 양치류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 스토라카의 외투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홈즈가 물었다. 그날 밤은 바람도 불지 않았나요?
바람은 없었지만 그 대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외투는 바람에 날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놓았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양치를 위해 제대로 올려놓은 곳입니다. 재밌군요. 땅바닥은 꽤 많이 밟았는데 사건 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나요? 천만에요. 여기에 거적을 깔고 모두 그 위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스트레카가 신고 있던 구두 한 짝과 심푸슨의 것을 한 짝, 그리고 은송의 발굽 모양을 뜬 형을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그거 참 아주 훌륭했습니다. 가방을 받아든 홈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더니 거적을 가운데로 밀어내고 그 위에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두 손 위에 턱을 올려놓고 마구 밟은 자리의 흙탕을 주의 깊게 조사하더니 갑자기 크게 외쳤다. 이크, 이게 뭐지? 그것은 절반쯤 탄 성냥개비였다. 흙탕이 묻어있어 처음에는 작은 나뭇가지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째서 그걸 못 보았을까? 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흙탕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찾았으니까 찾아낸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홈즈는 가방에서 꺼낸 구두를 흙탕 위의 발자국에 하나하나 맞춰 보았다. 조금 지나 낮은 곳 가장자리에까지 올라오더니 또 둘레를 기어다니면서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 경부는 그러한 모양을 보면서 이 부근의 사방 100m 되는 곳은 내가 샅샅이 조사했으니까 이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다닌다는 것은 신뢰가 될 테니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 해가 저물기 전에 이 들판을 좀 걸어보고 싶군요. 내일의 조사에 지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 편리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서더니 이 말발굽 평은 행운을 비는 뜻으로 제 호주머니에 넣겠습니다. 호음지 조사 방법에 약간 맥이 풀린 듯하던 로스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경사님, 저와 함께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요. 특히 우리 경주에 출전할 말의 이름을 빼는 것이 손님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자 호음주는 뚜렷하게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은성호의 이름을 그대로 둘 수 있게 해보일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럼 한 바퀴 도신 다음 저 불쌍한 스토레카의 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타비스토크에는 함께 돌아가시지요. 그런 다음 대령은 그레고리 경사와 함께 스토레카의 집 곁으로 되돌아갔다. 홈즈와 나는 들판을 천천히 걸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지평선에 떨어져가는 태양은 금빛으로 빛나서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골몰한 홈즈에게는 그런 경치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조금 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와트슨, 우리는 스토레카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나 하는 문제는 당분간 뒤로 밀어놓고 은성호가 어찌 되었는가에 관해 좀 더 마음을 써야겠네. 스토레카가 죽을 때 또는 죽은 뒤에 은성호가 달아났다면 도대체 어디에 갔겠는가? 말이라는 동물은 무리를 지어 모여 사는 성질이 있네. 그러니까 만약 멋대로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킹스 파일랜드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캐플톤으로 갈 것이 뻔해. 이런 들판에 서성거리고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벌써 발견되었을 테지. 하지만 그렇다고 집시가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네. 그들은 경찰과 다투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면 당장 그 고장을 떠나고 말아. 또 그런 명만은 팔려고 해도 팔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끌고 달아난다는 것은 위험하기만 하고
조금도 이득이 없는 것이란 말이세. 그렇다면 어디로 달아났을까? 역시 킹스 파일랜드나 캐플톤이겠지. 그런데 킹스 파일랜드에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캐플톤에 간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을.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생각해 보세. 이 부근의 들판은 특히 땅이 굳고 몹시 메말랐지만 캐플톤 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네. 보게나 저런 곳은 기다랗게 움푹 파여 있지 않은가. 사건이 있었던 월요일 밤에는 저 부근을 아마도 질척질척했을 것세. 캐플톤으로 가려면 은성호는 저기를 지났을 테니까 만일 내 추리가 맞는다면 저기에는 반드시 발자국이 남아있을 걸세.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걷고 있었으므로 어느새 그 움푹 파인 곳까지 와 있었다. 홈즈의 의견에 따라 나는 웅덩이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걷고 그는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채 50걸음도 가기 전에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뒤돌아보니 손짓을 하고 있다. 홈즈의 곁에 가보니 그곳에 물렁한 흙 위에 말 발자국이 여러 개 뚜렷하게 나 있었다. 홈즈가 주머니 속에 말바꿀형을 꺼내어 맞춰보니 딱 맞았다. 어떤가 와트슨, 상상력의 고마움을 알겠지. 그레고리 경사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런 소질만은 부족하지. 우린 상상력으로 추리를 하여 조사해 간 결과 그 추리가 옳았던 것을 지금 확인했네. 자, 가세. 우리는 400m가량 더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또 땅이 낮아지고 거기에도 말 발자국이 많았다. 더욱이 800m쯤 나가 이제는 캐플턴에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 다다랐을 때 또 똑같은 말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홈즈였는데 그는 나에게 보란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게 이 말 발자국 외에 또 뭔가 있지 않은가. 아, 구두 자국이다. 이제까지는 말 발자국뿐이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맞았어. 이크, 이건 또 뭐지? 말과 사람의 발자국이 그곳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킹스 파일랜드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판단에 망설이는 듯 했으나 그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유심히 발자국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문득 무심코 옆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똑같은 발자국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캐플턴 쪽으로 향한 것을 발견했다. 홈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와트슨, 훌륭해. 다리품을 많이 팔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네. 자, 그 발자국을 따라가세. 거기서부터는 별로 멀리 걷지 않아도 되었다. 발자국은 캐플튼 마구간 입구로 통하고 있는 아스팔트 길 앞에서 끝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마구간에서 한 마부가 뛰어나왔다. 여기는 볼일 없는 사람이 어슬렁거릴 때가 아니오. 홈즈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일 아침 5시에 브라운 씨를 만날까 하는데 너무 이른 시간일까요? 천만에요. 오시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나리께서는 언제나 아침엔 제일 먼저 일어나시니까요. 마침 저기 나리께서 나오십니다. 직접 물으시죠. 안 돼요. 그런 것은 누굴 큰일 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요? 손님에게 돈을 받은 것이 나리께 알려지기도 하는 날엔 전 당장 쫓겨나요. 그럼 또 나중에 봐요. 홈즈는 꺼내려던 반크라운처의 은하를 급히 도로 넣었다. 거기에 험상궂게 생긴 나이 지긋한 사나이가 사냥할 때 쓰는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성큼성큼 걸어왔다. 왜 그러나 도우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는 동안에 빨리 일이나 하란 말이야. 그런데 당신네들은 무슨 일로 이런 데 오셨소? 아, 주인이시군요. 한 10분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홈즈는 공손히 말했으나 상대편은 볼 일도 없는데
어물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해 줄 겨를이 내게는 없어. 아무튼 여긴 낯선 사람이 올 것이 아니란 말이오. 자, 냉큼 돌아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를 풀어놓겠소. 홈즈는 몸을 앞으로 수그려 조련사인 브라운에게 뭐라고 조그맣게 소곤했다. 순간 그는 뜨끔하여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목덜미까지 시뻘개져서 거짓말이요. 뭔 큰일 날 소리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큰 소리로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 객실에서 조용히 의논하실까요? 그러시다면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웃은 홈즈는 와트슨, 한 2, 3분만 기다려주게. 그럼 브라운 씨, 들어가실까요? 2, 3분이면 족하다고 말한 홈즈가 브라운과 함께 나온 것은 그로부터 20분이나 지난 뒤였다. 그 무렵에는 저녁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주위는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 짧은 사이에 브라운의 태도는 아주 딴판이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으며 손에 들고 있는 회초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거칠고 오만하던 태도는 조금도 없이 홈즈 옆에 공손히 서 있었다. 주인을 모시는 충실한 개처럼 느껴졌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으니까요. 홈즈는 브라운을 똑바로 보면서 틀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틀림 없습니다. 꼭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바꿔 놓을까요? 아니면...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던 홈즈는 갑자기 빙그레 웃고 아니 그대로 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편지로 알리겠소. 알겠소? 다시는 교활한 짓은 하지 마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염려 마십시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좋아요. 그 말은 어디까지나 당신 것처럼 다루어야 하오. 제게 맡겨주시라니까요. 믿겠소. 그럼 내일 편지를 보내겠소.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브라운을 본체만치 하고 홈즈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와 함께 킹스 파일랜드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걸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참말이 브라운처럼 난처하면서도 겁 많고 그러면서도 교활한 놈은 처음 보았어. 그럼 그 말을 갖고 있던가? 처음엔 어물어물 속이려 들더군. 그래서 그날 밤, 아니 그날 아침에 그가 뭘 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더니 그게 딱 들어맞았던지 내가 본 줄로 생각한 거야. 그 발자국이 발끝이 교묘하게 뭐가 났던 것과 브라운이 신고 있던 구두가 똑같다는 사실을 자네는 물론 알았겠지. 그러나 저러나 밑에 놈들에게서 그와 같은 엄청난 흉계가 나올 것 같은가? 녀석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그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 보니 들판에 낯선 말이 어물거리고 있으므로 가까이 갔겠지. 자세히 보니 그건 이마에 은빛털이 돋아나 빛나기 때문에 그는 은성어라 불리는 유명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 즉 자기가 많은 돈을 건 말에 대항한 말이야. 그래서 은성어를 처음엔 파일랜드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문득 경마 경주가 끝날 때까지 어디다 감춰야겠다는 나쁜 계략이 떠올랐던 걸세. 그래서 캠플튼을 끌고 와서는 몰래 감추어두었다는 경위를 내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그만 겁이 나서 자백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만 저 마국간은 그레고리 형사가 조사했을 텐데 하지만 말을 다루는 솜씨도 그 녀석쯤 되면 어떤 속임수라도 쓸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런 자에게 은성호를 맡겨놔도 괜찮겠나? 그 말에 상처라도 입히면 제일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그 자가 아닌가. 그 점은 염려 말게. 브라운은 손 안에 든 보석처럼 은성호를 소중하게 할 테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려면 은성호를 안전하게 맡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놈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로스 대령은 그 녀석을 너그럽게 대할 만한 사람 같지는 않던데. 그러나 이 사건은 대령 한 사람의 의견으로는 결정할 수 없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해놓고 대령에게는 적당히 말해둘 생각이네. 우리는 경찰이 아니니까. 그 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 같네. 자네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대령의 태도는 나에게는 좀 건방져. 그러니까 돈은 대령이 내게 하고 난 좀 재미있는 일을 좀 해주고 싶네. 말에 관한 것은 대령에겐 절대 비밀일세. 알겠나? 염려 말게. 자네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존 스트레카 살해법 문제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지.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겠구만. 아닐세. 오늘 밤차로 우린 런던으로 가세나. 이 말에는 나도 놀랐다. 데버원션에 온 지 겨우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그대로 손을 빼려는 홈즈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으나 그는 스토레카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스토레카의 집 객실에서는 대령과 경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들은 오늘 밤차로 런던으로 돌아가렵니다. 덕분에 잠시 동안이지만 다트모어의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를 실컷 맛보았습니다. 홈즈의 이 말을 듣자 경사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대령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그럼 스토레카를 죽인 범인을 체포한 일은 단념하실 거요? 홈즈는 그 말을 누르듯이 말했다. 아무튼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화요일 경주에 은성호가 나갈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겁니다. 대령님, 부대 기술을 마련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토레카 씨 사진을 좀 얻었으면 싶은데요. 그레고리 경사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어 주었다. 경사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미리 준비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녀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스 대령은 내빼듯이 말했다. 런던에서 탐정 따위를 불러다 공연한 짓을 했군. 저 사람이 온 뒤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적어도 은성호가 경주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은 보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대령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걸 보증했소. 하지만 나에게는 보증보다도 말을 빨리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윽고 홈즈가 되돌아왔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라도 타비스토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마차에 타려고 했을 때 한 젊은이가 문을 잡아주었다. 홈즈는 뭔가 생각난 듯이 그 젊은이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조련장 울타리 안에는 양이 몇 마리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양은 누가 돌보는가? 예, 제가 하죠. 요즘 양에게 무언가 달라진 점은 없었소? 예,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3마리가 다리를 절더군요. 홈즈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이 두 손을 열심히 휘어댔다. 와트슨, 잠깐만. 대담한 상상이 보기 좋게 들어맞았군. 그레고리 경사, 양들 속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 점을 크게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출발합시다. 로스 대령은 여전히 홈즈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리 경사는 굉장한 충고를 들었다는 듯 한 태도였다. 당신은 그것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대합니다. 그럼 달리 제가 주의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날 밤 개의 이상한 행동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군요. 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홈즈와 나는 웩세스컵 쟁탈전을 보기 위해 윈체스터 행 열차에 탔다. 역에는 약속대로 로스 대령이 마중 나와 주었다.
우리 일행은 대령의 마차를 타고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경마장으로 향했다. 대령은 매우 어두운 표정이었고 태도는 펑 냉랭했다. 내 말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령이 마차 안에서 호음즈에게 이런 말을 했다. 대령님의 말이니까 보시면 곧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령은 약간 불쾌한 듯이 대꾸했다. 나는 벌써 20년 이상이나 경마장에 드나들었지만 지금 당신이 하신 것 같은 질문 처음으로 받았소. 그 말에 은빛으로 빛나는 이마와 특징 있는 그 앞다리의 얼룩을 보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내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그 전만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제는 15대 1이라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점 그 차가 줄어들어 이제는 3대 1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는 놈이 있군. 틀림없어.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를 태운 마차는 스탠드 입구에까지 와 있었다. 오늘의 출전표를 올려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웨섹스컵 쟁탈전. 출전하는 말은 1금 50소브린. 1등 상금 1,000소브린. 2등 300파운드. 3등 200파운드. 새 코스 2600m. 1번 니그로호. 기수 빨강 모자 황갈색 복장. 2호 곤투가호. 기수 분홍 모자 복장은 파랑 검정. 3호 데즈브로호. 기수 노랑 모자 복장은 소매의 노랑색. 4호 은성호. 기수 검정 모자 빨간 복장. 5호 아이레스호. 기수 모자와 복장은 노랑과 검정 얼룩무늬. 6호 라스파호. 기수 모자는 보라 옷소매 검정. 나는 다른 말은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모든 희망을 당신이 하신 것에 걸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은성호가 출전표에 나와 있으니 말이오. 대령은 놀란 듯이 말했다. 그때 경마장 안이 왁작지껄해졌다. 은성호 5대4, 은성호 5대4, 데즈보로 15대5. 저것 보게, 모두 나가잖아. 6마리 모두 있어. 놀란 것은 나보다도 대령 쪽이었다. 분명히 6마리 다 있어. 그럼 내 말도 있겠군. 아니, 없잖아. 검은 모자에 빨간 옷에 기수를 태운 말은 여길 지나지 않았어. 아직 지나간 것은 5마리 뿐입니다. 이번의 말이 은성호임에 틀림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였다. 몸무게 다는 곳에서 늠름한 밤색 털의 말이 나오더니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우리 앞을 지나갔다. 말의 안장 위에는 로스 대령의 마곡간 표시로서 유명한 검정 모자와 빨간 옷을 차려입은 기수가 올라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자 대령이 외쳤다. 저건 내 말이 아니다. 저 말 이 말은 은빛이 아니잖소. 호엄주 씨,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게? 글쎄 대령님,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저 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봅시다. 호엄주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다. 호엄주는 나의 상안경을 들고 잠시 동안 유심히 지켜보더니 돌연 외쳤다. 훌륭해. 참으로 스타트가 좋았어. 맞다. 보라고 기퉁이를 돌아 이리로 오고 있어. 마차 위에서 보니 말들은 직선 코스에 왔을 때 정말 기막힌 광경을 이루었다. 6마리의 말은 마치 한 장의 융단으로 푹 살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붙어 달리고 있었다. 중간까지 앞장서서 달린 것은 캐플턴의 노란색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데즈보로는 힘이 다하여 대령의 말에게 뒤졌으며 결승점에서는 거의 10m가량이나 처져 있었다. 바르모랄 공의 아이리스호는 그보다도 더 늦게 겨우 3등으로 들어왔다. 대령은 그제야 마음을 놓은 듯 두 손으로 눈을 비웠다. 아무튼 이기기는 이겼소. 그러나 호엄주 씨, 아무래도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럼 말씀드리지요. 모든 것을 말입니다. 어쨌든 모두 저쪽으로 가서 말을 보십시다.
아, 저기 있군요. 홈즈는 규칙상 말의 주인과 그 일행만이 들어갈 수 있는 몸무게 다는 곳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대령님, 이 말의 얼굴과 다리를 알코올로 씻어주시죠. 되도록 빨리. 그러면 이마가 은빛으로 빛나는 은성호라는 것을 똑똑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 참 놀랐습니다. 나는 은성호가 어떤 나쁜 놈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의 경주에 출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에겐 손들었습니다. 은성호는 매우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팔팔하군요. 당신의 놀라운 수완을 의심하여 정말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이 말을 찾아주셨으니 또 한 가지 그 스트레카를 해친 범인을 잡아주신다면 나로선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범인을 잡아놓았습니다. 홈즈는 시침을 뚝 떼고 대답했다. 이 말에는 대령은 물론 나도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대령은 약간 말을 더듬었다. 뭐라고요? 범인을 잡았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대령은 농담이라고 생각되었는지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홈즈 씨, 나는 분명히 당신 힘으로 은성호를 찾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아무리 농담이라도 좀 지나치십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있어요. 홈즈는 웃으면서 차갑게 말했다. 로스 대령님, 나는 당신을 범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당신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령은 뒤를 돌아보자 홈즈는 명마 은성호의 털이 번지르한 목에 한 손을 얹어 다정하게 갈기를 쓸어주었다. 다음 순간 대령과 나는 똑같이 외쳤다. 뭐라고 말이?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존 스토레카는 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물론 대령께서 매우 믿고 계셨던 모양입니다만 그러니 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죽인 데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이 은성호의 죄도 약간은 가벼워질 겁니다. 벨이 울리는군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나도 좀 이기고 싶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제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말만 남기고 홈즈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막건 파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날 밤차로 우리는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차 안에서 홈즈는 대령과 나에게 지난주 월요일에 디아트모어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홈즈가 시험한 몇 가지 행동이나 수많은 추리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듣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어 아무튼 지루해지기 쉬운 기차 여행인데도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눕는 것도 잊었을 정도였다. 사실을 말하면 처음 신문에 난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한 내 생각은 모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신문 기사에도 올바른 힌트를 주는 것이 씌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는 데본셔에 도착하기까지는 범인은 피츠로이 시픈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스토레카의 집에 닿았을 때 문득 카레요리가 이번 사건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나시겠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서 모두 내리고 나서도 혼자 마차 안에 우두커니 남아있던 것을 말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분명한 실마리가 있는 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가 싶어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령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나로선 뭐가 뭔지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에서 그 카레요리가 내 추리의 첫 단계가 된 것입니다. 아평가루는 결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불쾌할 정도는 아니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리에 만약 섞었다고 한다면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어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카레에 넣으면 카레에 톡 쏘는 맛에 섞여 모르게 되지요. 그 지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치토이 시프슨이 그날 밤 아편이 들어있는 카레 요리를 먹여야겠다고 훈계를 꾸밀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편의 맛을 지울 수 있는 카레 요리가 마련된 날 밤에 심프슨이 아편을 먹이기 왔다고 하면 너무나 억지로 갖다 붙인 추리가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다면 심프슨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셈이다. 그리고 그래서 홈즈는 그날 저녁 식사를 카레 요리로 정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스트레카 부부에게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아편은 단 한 사람, 마구간에 남아있는 헌터의 몫으로 딴 접시에 카레 요리가 담겨져 다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요리를 먹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의심을 면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녀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그 접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겠죠. 하나의 올바른 결론은 당연히 다음 결론을 얻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나는 그날 밤에 개가 조금도 소란을 피지 않았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 덕분에 나는 마구간에는 개가 지키고 있다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데 밤중에 마구간에 들어가 말을 끌어냈는데도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2층에서 자고 있던 두 젊은이가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짖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끌어낸 사람은 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홈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존 스토레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물론 좋지 않은 흉계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마구간을 지키는 헌터를 수면제로 잠자게 한 것이 좋은 증거입니다. 다만 그 나쁜 흉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가 하는 것까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조련사가 자기가 맡은 말을 일부러 다치게 하여 경주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번다거나 하는 짓은 이제까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기술을 한 패에 끌어들여 미리 짜고 겉으로만 시합을 하게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하면서도 확실하며 게다가 절대 들키지 않는 방법도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트라이카의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보면 무언가 그와 관계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상은 보기 좋게 들어맞았습니다. 대령님도 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스트라이카는 묘한 칼을 들고 쓰러져 있었죠. 그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의사가 보너빈 와트슨이 그때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외과 수술에 쓰는 외과용 칼의 일종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그날 밤 기막힌 수술을 하기 위해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경마에 대해서는 특히 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 로스 대령님. 홈즈는 약간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했으나 이미 그 훌륭한 추리에 몹시 탐복해버린 대령은 별로 화도 내지 않고 정색을 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뭡니까? 홈즈와 나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 마주 쳐다보고 대령에게는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희죽히 웃었다. 홈즈는 태도를 바로하고 설명을 계속했다. 대령님, 말 다리의 오금에 있는 힘줄 부분에 밖으로는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고 수술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더욱이 그런 수술을 한 말은 가볍게 다리를 절지만 그 정도로는 조련 중에 경련이 일어났거나 혹은 가벼운 류머티즘에 걸렸겠지 하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코 탄로날 염려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령? 괘씸한 놈. 그놈이 그런 흉계를 꾸몄었구나. 대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움켜진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참말로 화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그런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존 스토레카가 들판으로 말을 끌어내고 싶어한 이유가 뚜렷해진 셈입니다. 원래 말은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끔하게 찌르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고 날뛰리라는 것을 스토레카는 물론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2층에서 자는 젊은이들이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은 밖에 넓은 장소에서, 더욱이 조금쯤 말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곳에서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조금도 몰랐으니. 이젠 알았소. 초도 갖고 있고 성냥을 긋거나 한 이유를.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을 조사해보고 난 스토레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연이었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로스대령, 당신은 사귀는 분이 많을 테니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다른 사람이 쓴 돈의 계산서를 몇 장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자기가 계산한 것만 처리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보고 스토레카에게는 남이 모르는 생활이 있으며 틀림없이 어디에다 또 하나의 집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계산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부인이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은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르지만 또 그들에게 넉넉한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친한 여자에게 22긴이나 하는 옷을 사줄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홈즈로서는 이 점을 더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옷에 관한 것을 물어보니까 역시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 옷은 부인에게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던 것이다. 그런 줄 알게 된 이상 옷을 사들인 가게 이름을 알아서 스토레카의 사진을 들고 찾아가서 물어보면 사건의 비밀은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 끌어낸 그는 불을 켜도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저 움푹 파인 곳으로 내려갔죠. 참, 그 전에 심푸스는 단안할 때 넥타이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스토레카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넥타이를 주워 두었거든요. 이건 내 상상입니다만 그것으로 말의 다리라도 묶을 생각이었는지 모르죠. 그는 움푹 커진 곳으로 밑에까지 내려가자 말 뒤로 돌아 서둘러 성냥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불빛에 놀라 또 그와 동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만이 지니고 있는 이상한 본능으로 자신의 몸에 무언가 위험이 닥치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느닷없이 펄쩍 뛴 거죠. 아무리 조심성 많은 스토레카도 거기까지는 계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느닷없이 정통으로 발길에 이마를 채워 쓰러진 것입니다. 마침 비가 내렸는데 아무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순이므로 시작하기 전에 비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옆에 덤불에 걸쳐 놓았습니다. 결국 말 발길에 채워 쓰러질 때 손에 쥐고 있던 칼에 자신의 허벅지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참으로 놀랍소. 정말 놀랐어요. 당신의 추리는 마치 곁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스토레카처럼 교활한 사나이가 어려운 힘줄 수술을 하는데 연습도 없이 할 리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연습했는가? 나는 그때 문득 저 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내 짐작이 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홈즈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대해서는 그 뒤 런던으로 돌아가 그 가게에 가 알아보았지요. 스토레카는 디어비셔란 특히 값비싼 옷을 즐겨 사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부인이 남편으로 통하는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스토레카를 빗에 쪼들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끝내 이런 참혹한 결과로 끝나게 만든 커다란 원인이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줄 압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령은 갑자기 말씨가 공손해졌다. 예, 얼마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물으시지요. 사건이 해결된 이상 나는 결코 감추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여쭈어 보겠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은성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그건 말씀입니까? 실은 뛰어 달아나서 어물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 부근의 어떤 사람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넘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긴 클라팜에 갈아타는 역인 것 같군요. 빅토리아역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로스 대령님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김에 저희 집에 들르셔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지 않으시렵니까? 약간 고급 물건이 있습니다. 열차를 내릴 때까지 앞으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땅 궁금하신 일이라도 있으시면 전 뭐든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대령님. 홈즈의 얼굴에는 사건을 해결한 뒤엔 언제나 그랬듯이 상쾌한 느낌이 가득 넘쳐 있었다.